2021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예전에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살펴보면 기업이 이루어내는 이윤을 사회로 다시 환원해주는 어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면, 이것이 곧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이었다면 2021년 현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열어가자, 즉 참여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재능을 기부하는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되겠지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원봉사는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의 기반을 두고 있다면, 사회공헌 활동은 공동체성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가치 생산 활동이 되겠죠. 직업은 돈을 버는 경제활동이라면 자원봉사는 무보수와 비영리, 사회공헌 동안 같겠죠. 직업은 영리활동이고 자원봉사는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노동력이 중심이 된 연탄 배달이라든가 주거환경 청소를 해주는, 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행해지는 자원봉사 등을 예로 든다면, 사회공헌 활동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기반으로 둔 보유 자원이 중심이 되겠죠. 자원봉사는 영역이 협소합니다. 반면에 사회공헌 활동은 영역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즉 참여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원이 다양하다는 것이겠죠. 자, 신중년이란 전체 인구의 4분의 1로서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대와 60대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은퇴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를 일컫습니다.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노인을 대신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중년 인구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을 한번 볼까요? 2020년에 푸른색이 15세에서 29세입니다. 2020년에는 약 1000만 명, 그리고 30대와 49세가 약 1500만 명, 1600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50세와 69세가 1500만 명, 약 한 2022년쯤 3년쯤 되면은 30세와 49세 그리고 50, 신중년에 해당되는 50세와 69세가 거의 비슷한 약 한 1600만이 좀 안 되겠네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신중년 세대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1951년에서 1970년생으로서 한국 전쟁을 경험했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가는 이 세대를 신중년 세대로 하며 약 1456만 명, 총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신중년 세대의 학력 수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중년 세대의 대학교 이상이 50.3%,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43%, 절반 이상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학력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후세는 대학 졸업자가 58.4%가 되겠습니다. 자, 장래 근로 희망자, 그리고 근로 희망 연령을
조사를 해왔습니다. 2019년 자료가 되겠는데요. 55세에서 59세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래 근로 희망자가 38.8%가 됐습니다. 근로 희망 연령은 언제까지요? 70세입니다. 그리고 60세에서 64세에게 물어봤습니다. 72세까지 근로를 희망한다. 그리고 희망 근로자는 28.9%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에서 69세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로 희망 연령은 75세요. 근로 희망자는 16%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에 해당하는 55세에서 70세에서 75세, 즉 평균 나이 72세를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약 28%가 장래 희망자요. 근로 희망 연령은 72세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중년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또한 베이비 부모 효과,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중년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중년은 2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22년까지 가장 큰 인구 집단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신중년은 교육 수준이 높고 고도성장, 수요로서 경력이 풍부하고 대량 퇴직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으며 경력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 증가로 노동시장 참여 희망 연령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평균 72세까지 계속소득 또는 보람있는 노후를 위한 일자리나 일거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중년은 능력과 잠재성이 우수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묻어두면 퇴직자 개인도 손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포용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 현장의 시급한 서비스를 신중년 일자리와 연계해서 신중년이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신중년이 사회공헌 기회 제공과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의 사회적 활력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에서 전문가에 대한 만성적인 수요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으나 실제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해 이를 활성화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에 근거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퇴직 신중년이 참여하게 되며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경력활용 실무 지원으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비영리 영역 등 민간 직접 기여로 공익적 사회 서비스 확대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생계수단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결합한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생계보다는 성취감과 자기 만족감을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봉사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즉 우월감, 노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것. 자,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헤엄을 치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든다. 이게 희생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활동도 희생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희생심이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봉사활동이 어느 순간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며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봉사는, 진정한 자원봉사는 우월감이나 희생심보다 나의 것을 개인이나 지역사회와 나눈다는 마음이 되겠죠.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과 유사한 활동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무보수성, 자발성에 기반을 둔 봉사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는 생계수단형 일자리여서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것이 되겠죠. 반면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자원봉사도 아니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아닙니다. 즉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비영리 영역에서 공익적 사회 서비스 확대를 가져오는 활동에 필요한 수단과 실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돈을 받지 않는데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은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실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생계 걱정이 없는 유인력으로서 재정지원 일자리와 같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봉사와 재정지원 일자리에 일자리를 가져와서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의 격언에 1시간 동안 행복해지고 싶으면 낮잠을 자라. 하루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낚시를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결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재산을 물려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행복해지고 싶다면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 평생 행복해지고 싶죠? 그러면 누군가를 도와줍시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시작은 쉽지 않지만 한번 하면 또다시 봉사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봉사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게 되며 자아실현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자원봉사의 중요한 흐름은 시간이나 어떤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반으로 한 봉사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재능과 기술, 직업적 경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누는 형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능봉사의 한 형태를 프로보노라고 하는데요. 자, 프로보노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디자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사회적 기업의 로고를 개발해 준다든가, 노무사가 사회적 기업의 취업 규칙을 개발해 주는 활동 등을 프로보노라고 합니다. 자원봉사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자신의 어떤 흥미로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선택해야지만 참여자 선생님의 만족도와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은 참여자의 경력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을 참여기관과 잘 매칭해서 그 업무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은 재능봉사나 프로보노 서비스와 아주 비슷합니다. 자, 신중년 사회활동의
분야를 살펴보면요.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인사노무,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와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의 사업의 운영 절차를 살펴보면요. 운영기관이 사업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은 참여기관과 참여자의 선생님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운영기관은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심의회를 통해서 기관과 참여자 선생님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기관과 참여기관을 서로 연계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의 담당 선생님은 사전 직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됩니다. 교육 이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참여자 선생님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요건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준수사항을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참여기관은 참여자 선생님과 서로 협의하여 설정한 활동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운영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요.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사업 시행 결과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역사업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역사업 운영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관할 운영기관의 관리, 감독, 집행,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모델을 발굴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개선사항을 발굴을 합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살펴봅니다. 운영기관은 또한 참여자, 참여기관 발굴 및 접수를 하고요. 참여자와 참여기관 연계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 담당자에게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관련 유관 기관과의 업무를 협조합니다.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이력 통계 관리를 하는 곳이 운영기관이 되겠으며 참여자의 활동관리와 참여자 선생님의 활동 실비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을 책임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기관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의 현장 점검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며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며 관리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 현황 및 시행 결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하며 참여 종료 후 취업 희망자에 대해 사회적 기업 창업 동아리 운영 및 자원봉사 정보, 활동 지원 정보 등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이 뭔지를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참여기관은 참여자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항을 협의를 하고요. 참여자 활동 시간에 따른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교육기관은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참여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신중년은 고령자 고용법 제2조 제1호미 제2호에 따른 사람을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공헌은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 서비스로서 봉사적 성격의 활동, 일자리겠죠.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를 사회공헌이라고 합니다. 자,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위탁기관입니다. 누가 선정했다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과정을 집행, 관리하는 기관을 운영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참여자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신중년을 참여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참여기관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자가 사회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참여자 선생님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를 서로 협의를 잘 해 주셔야겠죠. 자, 교육기관은 참여자 또는 참여기관에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초 소양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의 담당 선생님은 반드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전 직무 교육을 반드시 받으시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21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제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